다음은 Z세대입니다.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아울러서 Z세대라고 부르고, 태어났을 때부터 전자기기들이 내 주위에 있던 세대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, SNS 이런 것들과 함께 자라온 세대죠. 그만큼 이 세대는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능숙하고,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곤 합니다. 제가 Z세대랑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괴리는 개인 간의 연락을 할 때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.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기는 했는데, 앞서 밀레니얼 세대도 그렇고 Z세대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특징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특징들이에요.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에서 요거를 대입을 시키더라도 굉장히 잘 맞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알아보고자 이렇게 가져온 건데, 일단 Z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성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약해졌다는 겁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을 통해서 유튜브를 봐주시는 독자님들의 연령대라던가 아니면 성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기회가 있는데, 그 중에 좀 놀랐던 게 성별에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기타라는 성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무슨 성별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아예 별도의 용도로 구글에 계정을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고르는 그 선택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요즘 Z세대는 좀 다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성별의 정체성을 유동적으로 보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미국에서 Z세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.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좀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밀레니얼 세대도 연애와 결혼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, Z세대는 그거를 더 뒤로 미루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,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은 음주가 될 수도 있고 운전이 될 수도 있고요, 뭐 데이트, 아르바이트 이런 성인들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Z세대의 비율이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인이 되는 것을 미루고 있지 않나. 그리고 또 다른 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불만과 우울감이 높다라는 겁니다. 작가는 그 원인을 SNS에서 찾고 있는데,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우리가 일상적으로 SNS를 뭘 올리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슬픈 장면, 아니면 힘든 장면, 우울한 장면 이런 걸 올리진 잘 않죠.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는 가장 간직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곤 합니다. 내 인생의 리즈 시절만을 모아놓은 이 갤러리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비교를 하고 있고,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신건강도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. 과거에 비해서 신체적인 활동 또한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들도 연구 결과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저자가 말하는 Z세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에 대한 행동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. 첫 번째로 좀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에는 좀 중간에서 살짝 왼쪽, 살짝 오른쪽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요즘에는 아예 양극단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좀 더 많다. 정치에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참여율이 단순히 투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어떤 액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. 물론 정치적 참여율 또한 올라갔고요.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진 트웬지라는 박사의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.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과는 무관하게 그냥 이 책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미국의 책이지만 분명히 한국의 얘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, 상당히 잘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 근처 세대로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는 지금 친구들, 그 국가 근로로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의 다 Z세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의 특성이 무엇인지, 이 친구들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, 어떠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, 밀레니얼 세대가 우월하고 Z세대가 우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, 어떠한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더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고,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까, 그 중간에 어떤 적절한 지점,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언가 적절한 거리,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함이었으니까,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.